안녕하세요. 모든국어 중등부 담당 강사 김승미입니다. 네, 우선 중등부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중등부 국어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국어를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등부 국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낄 때 학생들이 중등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중등부 국어는 일단 낯선 국어예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국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낯선 영역이기 때문에 또 낯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 있고, 일단 두 번째는 이 낯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다 단기간에 키워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력이 향상되는 것 사이에서 약간 괴리가 있다면 너무 국어가 어려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중등부 국어 시험은 시간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을 하는 것 자체가 1차 목표가 될 만큼 시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전날까지도 선생님 문법 먼저 할까요? 요약 먼저 할까요? 이번에는 요약을 먼저 해볼까요?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학생들을 좀 더 괴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어를 잘 해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에서 국어 1등급 받는 애들 어떻게 공부했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1등급 나온 친구들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요거에 맞춰서 오늘 좀 설명회를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일단 중등부 국어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교과서는 전혀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국어 그래서 어떻게 대비할 건지, 그래서 가장 탁월한 1등급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 이제 상세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등부 국어는 이제 두 가지 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법 그리고 요약, 이렇게 크게는 두 개예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도 이 두 가지, 시험 보는 것도 이 두 가지. 그래서 1학년은 조금 일반적인 고등학교하고는 커리큘럼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돼요. 바꿔 말하면 객관식은 다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는 서술형이 나오는데 이 요약 서술형은 범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요약해야 하는 진짜 독해력을 검증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시험 유형은 일반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볼 수 없는 유형이고, 굳이 이제 보자면 이제 대학에서 보는 대학별고사 논술 시험 있잖아요. 보통 대학별고사 논술 보면 이제 1번 문항이 요약하라 이런 이제 문항이 많은데 그거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문법은 이제 보통 한 번 시험 볼 때 20문항 내외예요. 적게 출제됐을 때는 16문항이기도 했고 좀 많이 나왔을 때는 20문항 조금 넘기도 했는데 보통 이제 20문항 내외이고요. 유형을 굳이 나누자면 내신형 문제도 있고 수능형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신형 문제를 풀려면 암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좀 다양한 차원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의 원리와 그거에 따른 이제 암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고, 중등부에서 자주 되는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히려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약 같은 경우에는 1학기는 비문학 요약이에요. 그리고 2학기는 소설 요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시험 볼 때 이제 세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보통 한 지문이 5문단으로 구성이 돼서 그 세 지문을 요약하는 게 이제 홀수 문항이고요. 그러니까 1번, 3번, 5번은 다 요약하라 이런 문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만 시키게 되면 이제 어떤 지문은 짜깁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4번, 6번 밑에 소문항이 달려있어요. 이 소문항은 뒤에서 이따 문제 보여드릴 건데 이 지문을 이 친구가 잘 이해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이제 주관식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 그 다음에 소문항, 이게 한 세트고요. 총 6문항으로 이제 나타나요. 문법이 이제 60점이고 요약 서술형이 40점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이제 대체로 이제 100점이 뭐 이제 2에서 3점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약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 그래서 문단별로 요약하는 거, 그리고 밑에 소문항 이렇게 봤을 때 한 13, 14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단별로 요약을 할 때 한 문단이 2점이기 때문에 5문단이면 10점,
네모 단위면 8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 요약 두 가지가 있고요. 조금 자세하게 문법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학교 프린트로 수업을 해요.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를 나눠주고 이제 뭐 이번 중간고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범위, 그럼 이제 기말고사 때 또 그 이어서 문법 프린트가 나가는 거예요. 이 프린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법 수업 내용이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년으로 봤을 때는 4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현대문법, 고전문법, 전범위를 학습하는 건데 일반적인 고등학교 과정의 문법이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고등학교 과정 문법에 플러스 좀 추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학교 프린트를 잘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법에서 약간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이 학교 프린트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학교 프린트가 기준점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온라인 수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프린트를 조금 소홀하게 막 다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이제 시험 보는데 선생님 학교 프린트 잃어버렸어요. 복사해주세요. 저한테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프린트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 돼요. 자, 고등과정 이상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아주 상세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요. 용어 같은 것도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쓰는 용어 이상을 공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죠. 1년 동안 현대랑 고전문법을 쭉 공부를 하는데 완전 누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논문, 논문의 변동, 단어 형성이었다면 이제 1학기 기말은 다른 이제 영역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문법은 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개념은 누적이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형태소를 배웠다. 근데 형태소는 문법에서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 후에도 나오고 고전에도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1학기 기말 때 품사를 하면서 뭐 목적격 조사를 배웠다. 그러면 뒤에 가서 고전 문법 할 때 고전의 목적격 조사는 뭐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개념을 한번 시험 보고서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한번 처음 공부할 때부터 문법을 탄탄하게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학기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혼자 준비하거나 이래서 뭔가 공부가 조금 미흡한데 그 다음번에 좀 공부를 더 하려고 봤더니 1학기 중간고사가 안 돼 있어서 그게 계속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갑자기 공부할 양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부터 잘 해야 되고 이 문법이 어려워요. 개념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되게 어렵고 심화된 내용이라서 처음에 공부할 때 그 문법의 기본 원리라든지 이런 거를 무시하고 좀 암기 위주로만 공부한다던가 이러면 흥미가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어떤 문법 편상이 있으면 또는 개념이 있으면 그거의 원리, 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랑 그리고 그거의 적절한 예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잘 얘기하는 게 제가 수업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 보면은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이제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을 보면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혼자 준비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학원에 갔다가 3주 정도 수업을 하다가 이제 튕겨 나왔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혼자 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이제 느껴지냐면 그 후로 얘가 지금 이제 1학기 기말부터 쭉 계속 같이 공부를 잘했고 굉장히 잘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튕겨나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그 원리나 예시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문법을 익혀야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그 근본 원리를 생각하면서 암기까지 병행되는 건데 너무 처음에 암기 위주로만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좀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업하기 수월한 영역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매번 수업 준비할 때 최신 아이들이 쓰는 어떤 개념 중에서 예시가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도 훨씬 더 이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하고 이제 잘 아이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항상 이제 수업 준비를 그렇게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 아까 얘기했죠. 문법이 20문항 내로 출제된다고 할 때 시험에서 한 15분 안에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술형을 충분히 완성도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만으로도 이제 시간 압박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문법을 익히고 어느 정도 진도가 다 나간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아이들이 한 뭐 20분, 25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여기 더 외우고 좀 더 이거 뭐 더 익히고 해서 시간을 줄여나가는 작업,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문법 특화 친구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막 5분에 푸는 친구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아주 극소수니까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시간 압박을 위해서 이 시간 압박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실전 연습을 여러 번 치르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약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부교재를 사야 돼요. 그럼 이제 부교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평가원 기출 지문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앞에 비문학, 뒤에 소설이 있고요.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은 선생님들이 좀 알려주시긴 하는데 전부 이제 발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 밤마다 이제 자기에게 어떤 지문이 할당돼요. 그리고 이제 순서가 이제 정해지죠. 그러면은 PPT로 요 이제 지문의 내용들을 이제 분석한 거를 학교에서 주는 틀에 맞춰서 발표를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해야 하고요. 그게 수행평가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면, 이제 발표 수업을 하면 친구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 질의응답을 잘해야 이제 수행평가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냥 발표만 이제 시키고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발표를 유심히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네 이런 코멘트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이 발표를 잘 준비하는 게 또 중요해요. 1학기는 비문학 발표, 2학기는 소설 발표예요. 그래서 처음에 비문학 발표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한테 이제 요약했는데 좀 선생님 이거 괜찮나요? 뭐 이렇게 갖고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럼 제가 좀 봐주기도 해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이다 보니까 결국 3학년 지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요약이 우리가 글을 읽는 연습이 있는 거고 읽기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얘는 결국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만 잘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완결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읽기 연습, 쓰기 연습이 돼야 되고 이제 4번의 시험을 보면서 점점 평가 기준이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문장이 어색하지만 감점이 덜 됐어.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감점이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이 자기의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능력은 단기간에 뭐 오늘 1회 특강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하게 좀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밑에 소문항이 있기 때문에 단순 짜깁기로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게 답입니다. 역시나 시간 압박이 있고요. 요약, 소문항, 요게 한 세트라고 할 때 제가 10분 주거든요. 그럼 이제 3세트니까 이제 30분이죠. 거기에 아까 문법 최대 15분, 그래서 마킹하는 시간 이제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실전 연습 필요하고 이 요약은 문법보다 실전 연습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주 실전 연습을 할 거고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학생 기준으로 볼 때는 한 6주 정도는 연습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답안을 이제 써내요. 그것도 30분 안에 맞추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해요. 처음 했을 때는 애들이 진짜 글을 되게 많이 써요. 어디를 빼야 될지 몰라서. 근데 이게 문단별 요약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문단은 한 가지 내용을 말하는 거고 그 하나의 중심 문장을 만드는 거. 그래서 거기에 딸려있는 뒷받침 문장과 예시와 비유들을 다 이렇게 걷어낼 수 있는 좀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문제 유형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약간 적용하는 게 많은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그냥 1번 O, 2번 X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현대시를 준 다음에 현대시에서 문장 밑줄 치고 이거를 형태소로 분석해라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한 문제 풀 때 시간 압박이 있는데 문제가 판단할 게 많잖아요. 이런 거에서 시간을 조금 더 쓴다 하더라도 이런 연습들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형으로 이제 보기 주고 좀 이렇게 적용해서 푸는 문제들 이런 것도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중등부 문법 스타일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바지 모의고사를 볼 때는 중등부 1학년부터 이제 과거 2학년 문법 했던 거 그리고 3학년에서도 문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 2, 3학년 시험지에서 문법 문제만 싹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만들어서 같이 풀어요. 그러면 앞에서 물어봤던 개념이 다른 문제에 똑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중등부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 자주 출제되는 유형 이런 걸 익히는 게 중요하고 중등부는 좀 2학년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때문에 2학년하고 내신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문학 중국어 문학 기출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풀면서 그게 이제 문학인데 약간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해서 이거는 중국어니까 물어보는 문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풀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 그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또 바로.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막 아이들이 연락 오는데 이제 시험지 보여주길래 이거 그 태웠구나 그거 나왔네 그랬더니 그 애들도 선생님 이거 웃으면서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학교의 그 유형 문제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네문단짜리였거든요.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이 조금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기는 하지만 한 번은 어떤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한 몇 년 전 EBS 수능 특강에 있었던 거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막 없는 거를 막 창조해서 쓰진 않잖아요. 어쨌든 비문학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것과 비슷한 이제 문제들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문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 읽은 내용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거 또는 위에 있는 내용 글 중에서 어떤 부분 밑줄 치고 그거에 상세한 의미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독해를 적절하게 잘 해내야 돼요. 그래서 중등부 1학년은 시험 끝나고 전화 오면 바로 물어보는 게 서술형 완성했어? 네 완성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다 썼어? 그러면 이제 네 다 썼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완성은 1차 목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만점을 받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희귀한 일이어서 감점을 최소화되는 거. 한 1, 2점 정도 감점되는 친구들은 그래도 빈번하게 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등부 1등급 어떻게 하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문법은 15분 내에 다 푼다. 그런데 풀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시간 압박이 있으니까 결국 한 번밖에 못 풀거든요. 한 번 풀 때 제대로 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술형은 완성 1차 목표 그 다음에 완성도 있게 써서 감점이 최소화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목표입니다. 자, 이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중등부 문법에서 뭐를 대비해야 할까를 생각해보면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등부 유형, 중등부에서 가르치는 문법의 내용, 중등부에서 쓰는 용어, 완전히 이제 학교 맞춤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출제 관련한 이제 전범위를 자세하게 학습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차는 무조건 원리를 알려줘서 이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뭐 의문의 변동 1, 2, 3 이렇게 쫙 있지만 그거를 달달 외운다 한들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법에도 다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깊이와 원리를 잘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이제 수업을 이끌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인 거죠. 암기가 안 되면 또 적용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원리 이해, 암기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이고요.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점검이에요. 이제 학생들은 이제 거의 안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주 누적 반복 테스트 하고요. 그리고 매주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때 이제 요약 서술형 쓴 거 그 첨삭도 하고 그다음에 문법 이제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법은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선별한 문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100문제, 200문제 주는 거 사실은 너무 쉬운 일인데 그렇게 주는 게 학생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많이 주는 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선별된 문제로 효율적으로 필요한 거를 이제 잘 챙겨주는 그런 이제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이제 요약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겨울에는 4단계예요. 학생이 글을 쓰는 거, 그리고 제가 첨삭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보기. 요 릴라이팅은 학기 중에는 하기 조금 어렵기도 한데 요 과정을 반복해야지만 조금씩 늘어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 요게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평가원 지문들로 보통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도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사 지문으로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이제 과제, 그래서 매주 2세트를 결국은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6지문을 연습을 하는 거죠. 네. 하나라도 많이 써보는 게 유리해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이번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서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연습한 지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수업을 정말 처음부터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하나라도 같이 많이 해보는 게 학생한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첨삭을 꼭 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첨삭의 퀄리티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씩 다 첨삭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첨삭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랑 이제 통화하면 이거 제일 많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거 그렇게 다 해주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글쓰기하고 첨삭 없으면 그거는 사실은 100% 학생한테 흡수 안 됐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 쓴 거기 때문에 어디가 잘 됐고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감점 요소고 어디가 키워드였는지를 100% 알지 못하죠. 해서 첨삭을 해서 이제 감점을 최소화하는 글쓰기를 만들어가는 것. 네, 이게 저희 수업의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항도 제가 매번 다 아주 성심성의껏 출제를 하기 때문에 소문항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학생들이 계속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어요. 제가 적중한 문제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 예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깊이 있게 수업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리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잘 흡수될 예시 그리고 아이들이 잘 떠올릴 수 있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문법을 수업하다 보면 저는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수업하고 이거 수업하면 얘가 얘랑 헷갈리는 포인트 같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자기가 왜 지금 여기가 막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선제적으로 다 짚어가면서 수업을 해요. 수업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깊이를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꼼꼼하게 점검해요. 그래서 학생이 학원에 오면 복습 테스트를 먼저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하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진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 기말고사가 조금 쉬운 편이기는 했는데 저희 반에서 거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은 다 맞았어요. 객관식은. 근데 수업 끝나고 막 전화 와요. 저한테는 성적표 같은 시간이죠. 저도 막 떨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제가 가봤더니 선생님 막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제가 막 했던 문제가 나오거나 시험 잘 보면 저한테 갓승리라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갓승인가 봐요 이러면서 다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진짜 너무 뿌듯하고 진짜 너무 좋다 그러면 애들도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너무 뿌듯한데 이 정도까지 해야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는 다 못 맞아요. 왜냐면 시간 압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재도 마찬가지로 가장 엄선하고 매년 업데이트해요. 그래서 있던 거 쓰거나 그렇지 않고요. 학교에서 혹시나 학교에서도 프린트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다 반영해서 이제 교재를 최고 퀄리티로 만들고 문제도 말씀드렸듯이 중등고 1, 2, 3학년에 대한 역대 이제 문제들 또는 이제 주변 학교들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모의고사도 봅니다. 또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있고 제가 이제 수업하더라도 그거를 다 미처 못 적은 학생들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손필기로 다시 한번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듣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밴드로 복습 영상도 다 제공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서술이랑 적중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그런 소설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소설을 제가 했던 소설이 나온 적은 있지만 사실 소설은 길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했는데 여기가 나올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공부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 왔을 때 애들이 이 세 번째 지문이 아예 똑같이 나오는 바람에 마지막에 시간이 6분 남았었는데 한 문단에 1분씩 썼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지문이라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써보면 도움이 돼요. 물론 이제 독해력도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꼬리 문제도 제가 잡았던 포인트랑 거의 이제 유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권총의 의미가 좀 중요한데 했던 거여서 애들이 아주 수월하게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좀 운이기는 하겠죠. 네, 매번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 저도 아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이제 와중에 이렇게 요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중등부 국어 1등급을 위한 이제 가장 탁월한 선택, 저 5등국어에 있는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겨울방학에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3개 다 할 거예요. 문학, 문법, 비문학.
거의 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소설 요약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문학이 1년을 지났을 때 보면은 다른 일반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하고 조금 이제 다른 차원에서 좀 차이가 나요. 중등부 애들은 소설 읽기나 비문학 읽기는 훨씬 잘 돼 있지만 막 시나 이런 거를 세세하게 보는 건 좀 안 돼 있고, 다른 친구들은 1학년 친구들은 이제 내신에서 그런 거를 많이 하니까 그게 좀 더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일단 문학 기본 개념을 다 같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부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이제 1학기 문법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제 비문학 독해하는 거, 요거는 이제 요약도 같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제로는 이제 매일 푸는 1일 과제가 나가는데요. 이렇게 1일 과제 형태로 나갔을 때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문제를 100문제 이렇게 주는 것보다 오늘 풀어야 하는 분량을 정해주는 학생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풀고, 그렇게 했을 때 완성도가 있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휘, 방학 동안에는 어휘도 같이 공부하고 요약하는 과제가 있고요. 요 1, 2, 3은 매주 나가는 거, 그리고 4번은 학생들이 어쨌든 풀모의고사도 한 번씩 풀어봐야 되니까 매달 1회는 학원에 와서 정해진 시간 동안 80분 제고 모의고사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요 성적표 가지고는 저하고 이제 상담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입학하고 나면 거의 첫 주에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거든요. 물론 그거는 성적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첫 시험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이제 자기의 포지션을 뭘로 정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이렇게 매달 오늘 모의고사 보고 입학할 수 있고요. 이제 입학하기 바로 전 정도에는 아마 이제 모의고사 1회 특강 같은 게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업은 이제 테스트, 문제 오면 복습 테스트, 그리고 수업, 서술형 테스트, 그리고 관련한 확인, 그리고 피드백,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중등부는 이제 개강은 1월 2일이에요. 이제 새해에 이제 새로 출발할 거고요. 1월 10시에서 1시, 시간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월 대기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이 이 시간은 그냥 놀게 할까? 아니면 뭐라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는데 애들이 좀 좋아했던 특강을 할 건데요. 요약서술형 미리 보기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중등부는 요약인데 그 요약이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문학 요약, 그 다음 문학 요약, 그리고 소설 요약, 이렇게 1년 동안 하는 요약이 어떤 건지 미리 보는 이제 1일 특강이에요. 그래서 이때 와서 같이 저하고 요약 서술형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또 첨삭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내시면 한번 같이 중등부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로 요약 서술형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중등부 학생들이랑 1년 동안 또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단연간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했어요. 중등부 학생들 다 같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여서 분위기도 이제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문법, 요약 이렇게 씨름하면서 공부를 하면 또 그만큼 보람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최고의 강의와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최고의 관리, 과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성적들을 제공해 드리는 게 저의 몫인 것 같아요. 네, 모든 국어 학원에서 정말 국어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